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며칠 전이 취임 100일째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0일을 넘겼습니다, 눈 이제. 네.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셨나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그 사이에 공전과 상생을 외치면서 중소벤처 소상공인과 함께 질주한 100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어디선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벤처 스타트업 쪽은요.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유니콘 기업이 6개였는데 3개월 사이에 3개가 늘어서 9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좀 지원하고 또 예, 변화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또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이 좀 하루빨리 벤처식으로 변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요즘은 온라인 쇼핑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발적 상생 기업이라고요. 자상한 기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와 소상공인 연합회를 연결을 해드려서 어, 소상공인들이 그 온라인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예, 예. 또 뭐 포스코와 벤처 캐피탈을 연결해서 포스코가 벤처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네, 이게 좀 자꾸 뭔가 이렇게 엮어주고 묶어주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연결자, 연결의 힘, 이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예, 새로운 예. 키워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자꾸 묶어주니까 네. 중소기업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포스코나 네이버는 사실은 싫은데 막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과거하고 달리요. 이런 어떤 수평적 리더십, 그러니까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예, 예,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노출이 되면 본인들의 클릭 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 거고요. 포스코도 경영 전략을 큰 대기업이 몸집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의 빠른 변화에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예, 이것이 예, 요즘 대기업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그동안에는 대출을 해서 이자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한은행과 벤처 기업 협회를 제가 연결해 드렸거든요. 예, 자상한 기업으로. 예, 신한은행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제는. 예, 예, 대출 이자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경영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아까 그 자상한 기업이 뭐의 약자라고 그러셨죠? 자발적 상생 기업. 자발적 상생. 자발적 상생 기업. 네. 네, 네. 오늘 발표된 규제 자유 특구가 뭐죠? 규제자유 특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예. 모든 규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어, 실증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7개 규제자유 특구가 이제 발표가 뭐 됐는데요. 보니까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경북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되게 넓은데 그중에 어디예요? 강원도는 강원도 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예. 집에서도 이제 강원도에는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노약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예. 병원에 안 가더라도 초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호사 입회 하에서 원격 진료와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격 네, 진료는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강원도 네. 일부 지역에서 먼저 해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 200명, 1년간에 200명, 그러니까 2년이 되면 400명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증을 거쳐서, 예.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 또 대구의 스마트 웰리스는 뭐예요, 그럼? 거기는 이제 그동안의 의료기기는요, 공동 제조가 허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의료기기를 공동 제조할 수 있도록 해서 스타트업들이 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예, 또 예, 버려지는 그 인체 콜라겐 이것을 그동안에는 사용을 못했는데요. 예. 이것을 앞으로는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용해가지고 좀 어, 더 고품질의 그런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이번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7개인데요. 7개 네. 모두가 다 기존에는 이런저런 찬반 논란 때문에 전면적 규제 개혁이 어려웠던 것을 지역별로 한번 시험 사업 해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세제 지원, 이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세제 지원도 됩니다. 예,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 그 삭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기록이 되면. 네, 그런데 또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면 이걸 또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하는 문제를 오프체인 방식을 통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되고 또 수산물 관리라든가 관광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실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그 7곳에 그 각종 이런 규제 없이 직접 시행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겁니까? 지자체입니다. 민간 네.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입니까?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하는 것이죠. 어,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예, 7개 선정된 지자체에 신청한 민간 기업이 모두 다 예,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이 예, 중소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지자체가 보증하는 상황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예. 네, 그 이게 지난 몇 년 전 2015년 말인가 뭐 14개 도시에서 규제 프리존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네. 뭐가 다른 겁니까? 규제 프리존은 개별 기업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지역 단위에서 그 안에서는 예, 규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즉 기존의 규제 프리존은 기업 하나만 혜택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기업도 훨씬 더 많아지고 네. 그 지역 전체가 특구가 되는 네. 겁니다. 네. 오늘이 1차 발표였다고요? 네. 2차 발표가 이제 하반기 중에 있게 되는데요. 예.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10월 말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당겨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규제 자유 특구 신청을 원하는 그 지자체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울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뭐 해서 좀 더 성숙된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몇 네. 군데 정도가 2차 발표에 포함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심사를 해봐야 아, 되겠지만요. 알겠어요. 네. 예. 네. 자, 그 뜨거운 현안 하나 여쭤볼게. 그 예. 일본이 그 반도체 만드는 핵심 소재 불화수소 지금 수출 규제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우리 얼마 전에 박영선 장관께서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됐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2011년에요. 그러니까 8년 전이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불화수소에 특허를 냈습니다. 예예. 근데 현재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59, 그러니까 99.999%의 순도를 가진 것을 예. 이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 특허는 10.9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10개, 9가 10개. 네. 99.9999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네. 이게 이제 금산에 있는 CMB 산업이라는 곳인데요. 예. 제가 이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시설 투자 비용이 없어서 그리고 판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 대기업들이 이제 이미 일본하고 거래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거래선을 바꾸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이걸 투자를 해봤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접었다. 굉장히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판로가 없어서 접었던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 예. 소재 부품의 독립, 그러니까 육성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 그리고 또 정부가 이것을 연계시켜주는 일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래야죠.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그 SK의 최태원 회장은 그 품질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바 있어요. 지금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이 최 회장이 아마 최 회장께서 이런 중소기업이 있었는지를 모르시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거래선을 바꾸게 되면 예. 품질 테스트를 한 2개월 정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좀 대기업에는 성가신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희가 좀 더 한 오래전부터 이 문제, 그러니까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을 좀 했었으면 이번에 이런 어떤 파고는 좀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언급하신 그 10-9의 특허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특허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기술은 갖고 있다는 거죠?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서 그 생산 설비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50억 이 정도. 네. 50억이요? 네. 왜냐면 우리 반도체 산업 생각해 보면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로 굉장히 수십조 원의 그 이익을 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사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죠. 8년 전에 만약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요 기업에 투자만 했었더라면 지금 일본의 으름장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에서 수입 예를 들면 미국처럼 M&A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그 물량 정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관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좀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